여러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가 빠지고 잇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만 잘 알아차려도 치아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놓치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찾아오는 치아와 잇몸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곳곳에서 변화를 겪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예전만큼 잘 들리지 않으며 관절은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치아와 잇몸의 변화입니다. 치아는 오랫동안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불편함을 주거나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이가 시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것은 치아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치아의 겉을 감싸고 있는 범낭질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얇아지고 미세하게 갈라지거나 마모됩니다. 이렇게 보호막이 약해지면 외부의 자극이 곧바로 신경에 닿아 시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초기 신호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현상입니다. 칫솔질을 하다가 혹은 딱딱한 음식을 씹다가 피가 조금 보이면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잇몸 염증, 즉 치주 질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방치하면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던 치아가 점점 약해지면서 작은 힘에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치아 뿌리를 지탱해주는 잇몸 뼈와 조직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치아가 흔들리면 음식을 제대로 씹기 힘들고 결국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혀로 만졌을 때 치아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어지거나 작은 조각이 부서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치아의 약화와 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그 결과 충치와 잇몸 질환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적셔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이 줄어드는 것은 치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를 그냥 늙어서 생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기 발견과 관리로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사소한 증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가 커져서 결국 씹는 즐거움, 음식의 맛, 나아가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와 잇몸에서 작은 이상이라도 느껴진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치과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치아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작은 신호를 귀담아 듣고 미리 대응한다면 노년의 삶을 훨씬 건강하고 즐겁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치아의 상실입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개 치아를 잃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빠지는 게 정상이지 라며 넘기곤 하지만 치아 상실이 가져오는 결과는 단순히 이 하나가 없는 불편함을 훨씬 넘어섭니다. 먼저 치아가 빠지면 가장 먼저 음식 섭취에 문제가 생깁니다. 치아는 각각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합니다. 앞니는 음식을 자르고 송곳니는 찢으며 어금니는 잘게 부수고 으깨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금니가 하나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고기, 채소, 견과류 같은 단단한 음식을 씹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음식은 제대로 잘게 부서지지 않은 차에 위로 넘어가게 되고 이는 소화불량과 위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빠지면 발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앞니가 없을 때는 스, 지, 치 같은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지고 말을 할 때 공기가 새어나가 발음이 부정확해집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대화할 때 입을 가리거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꺼리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불러오고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아 상실은 얼굴 모양에도 큰 변화를 줍니다. 치아는 단순히 씹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얼굴의 골격을 지탱하는 역할도 합니다. 치아가 빠지고 그 자리가 오래 방치되면 잇몸뼈가 점점 흡수되어 줄어들고 결국 얼굴이 아래로 꺼진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볼살이 처지고 입술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 밑 주름이나 팔자 주름이 더 깊어져 외모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치아가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 치아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치열이 흐트러지고 맞물림이 불균형해져서 턱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생기는 턱관절 장애는 단순히 턱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두통, 목 통증, 어깨 결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치아가 몇 개 빠지고 웃을 때 빈자리가 보이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감추게 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인데 치아 상실로 인해 자신감이 줄어들면 삶의 질 전반이 낮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치아를 포기하는 순간 사실상 건강과 활력도 함께 잃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치아 상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부분 틀니, 전체 틀니, 브릿지,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치료법이 있어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아가 빠졌을 때 방치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대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치아들이 무너지는 연쇄 작용을 막고 건강한 구강 구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아 상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건강, 발음, 외모, 심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잇몸 건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만 신경 쓰고 잇몸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 치아를 붙잡아주는 기초가 잇몸이기 때문에 치아 건강은 곧 잇몸 건강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치아가 단단하더라도 잇몸이 약해지면 결국 치아를 지탱하지 못하고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잇몸 질환은 치은염 잇몸염과 치주염 잇몸뼈 염증입니다. 초기에는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붉어지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질을 세게 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은 세균이 잇몸 속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염증은 점점 깊어져 잇몸뼈까지 파고듭니다. 치주염으로 발전하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서서히 녹아 없어집니다.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뿌리째 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대부분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에서야 치과를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여러 개의 치아를 잃을 상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질환은 단순히 치아 상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치주염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잇몸 속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악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잇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입안의 만성 염증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치매가 두려운 만큼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치아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뇌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치아와 잇몸의 문제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어려움이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꾸준히 관리하고 올바른 치료를 받는다면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켜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치과 치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예방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증이 있을 때만 치과를 찾지만 사실 치과는 아프지 않을 때 가야 가장 큰 효과를 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 가능하다면 3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해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스케일링 같은 기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잇몸 속에 쌓이는 치석과 세균을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입니다. 하루 2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치실과 구강 세정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손의 힘이 약해지고 시력이 떨어져 칫솔질이 꼼꼼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동 칫솔이나 손잡이가 굵은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하면 범랑질을 강화해 충치와 시린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강 건조를 막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가당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 타액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아가 이미 상실된 경우의 대처입니다. 예전에는 틀니가 거의 유일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부분 틀니, 브릿지, 그리고 임플란트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잇몸뼈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이 다르므로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전신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구강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해야 잇몸 염증이 줄어들고 치료 효과도 좋아집니다. 결국 치아와 잇몸 건강은 몸 전체 건강의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을 되찾으면 단순히 음식을 잘 씹는 것 이상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발음이 또렷해지고 웃을 때 자신감이 생기며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거워집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존엄하게 사는 것인데 구강 건강은 바로 그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치아와 잇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와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더해진다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환하게 웃으며 당당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 치아와 잇몸은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면 건강한 미소와 즐거운 식사를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치아가 곧 여러분의 삶입니다.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